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게임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죠? 하는 게임에서 보는 게임으로 콘텐츠 소비의 변화라는 주제로 최정원 아프리카 TV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인터랙티브 콘텐츠 사업본부 본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생방송 하다 보면 이것저것 이제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저희도 방송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남일 같지가 않네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게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제 경력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프로게이머 활동을 꽤 오래전에 99년, 2000년도에 프로게이머 활동을 하다가 게임 해설자 그리고 곰TV에서 게임 리그 운영과 기획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여러 e스포츠 그리고 게임 BJ들과 관련된 게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현재 총괄하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게임 업계의 종사자로서 이 게임을 하는 그런 직접 하는 플레이하는 게임에서 보는 게임으로 약간 산업이 변화되는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T 그럼 진행할게요. 네. 하는 게임에서 보는 게임으로 말 그대로 지금이야 이제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긴 한데 처음에는 게임을 본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하지 못했고 게임은 하는 거지 내가 왜 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게임 시장이 이제 변화가 많이 됐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보다는 이제 하이텔 같은 PC 통신 모뎀으로 전화선을 쓰는 PC 통신 시대였었는데 그런 시대에서의 게임이라고 하면은 멀티플레이 게임이 아니고 혼자 집에서 하는 게임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게임보다는 혼자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스토리 위주고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공략법이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게임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게임에 대한 흥미를 많이 가지기 어려운 그런 게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것 그때는 게임이 패키지 게임이었습니다. 모두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게임을 다운받고 그거를 어떤 뭐 과금을 해서 어떤 플레이를 할 때 얼마 정도를 내고 뭐 스킨을 산다든지 아이템을 산다든지 캐릭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플레이 방식이 아니고 게임을 물건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장난감을 하나 사면은 그 장난감이 이제 평생 내 소유가 되듯이 게임을 하나 사면은 그 게임만 즐기는 지금도 이런 방식의 판매가 많이 있죠. 패키지 게임 형태로 게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은 말 그대로 플레이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사면은 가지고 노는 거니까. 근데 이제 스트리밍 시장이 개방이 되고 그리고 인터넷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회선도 많이 빨라지고 게임을 직접 유통을 패키지로 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만이 아닌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 게임도 게임 판매 시장도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고객들한테 한 번 팔면 끝나는 게임이 아니고 시장에 내놔서 무료로 누구나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각종 중간중간에 과금을 넣어서 돈을 더 내면은 더 뭐 세진다던가 돈을 내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유료 모델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개발하는 데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은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서 내놓는 것에 끝났다면은 지금부터는 운영을 한다 그러죠. 게임을 만들어서 내놓고 그걸 실제로 유저들이 계속 플레이할 때마다 유지 보수를 해주고 그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런 플레이 방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분 유료화나 FTP 게임, 프리 투 플레이 그러니까 시작은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게임들이 많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보는 게임도 굉장히 많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는 게임 시장의 변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게임을 하는 걸 보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동생이 하는 거를 형이 뒤에서 이렇게 지켜본다던가, 혹은 뭐 동네 오락실에서 어떤 고수들이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동네 소문이 나서 그 동네에 있던 오락실에서 와, 얘 진짜 이렇게 잘한다 하면서 뒤에서 구경하는 이 정도가 이제 보는 게임의 시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가까이 있지 않아도 물리적인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솔루션 플랫폼이 나왔고 그게 이제 아프리카 TV와 같은 개인 방송 솔루션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서 이 보는 게임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게임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삼촌한테는 진짜 뭐 머리도 진짜 세게 한번 얻어맞고 뭐 뺨도 많이 맞고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맞았으니까 저는 그런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게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하는 세대는 아니니까 게임을 일반적으로 다들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어렸을 때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애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가족을 이루게 되고 이제 애들이 태어나게 되니까 그러면 같이 이제 게임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직장에 취직하게 되니까 게임도 많이 하기보다는 그런 플레이할 시간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PC 게임 같은 경우는 항상 PC가 있어야 되는데 PC가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은 뭐 예를 들면 한 번 플레이하면 1시간씩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대리만족으로 이제 보는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는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컨텐츠적으로 정수라고 볼 수 있는 e스포츠가 산업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보는 게임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임 중에 이제 e스포츠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나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e스포츠라는 것은 그 스포츠, 야구, 축구, 농구와 같은 전통적인 스포츠를 중계 방송을 해서 관람을 하듯이 게임을 중계 방송을 하고 그거를 관람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e스포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소재로 하는 스포츠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는 게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2017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자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비중으로 보는 게임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임을 하는 사람 중에 약 75% 정도는 한 번이라도 게임 방송을 시청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반 이상은 e스포츠나 게임 중계 방송을 이제 보면서 즐기는 겁니다.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리고 항상 관람을 하는 인구도 한 9.4%. 지금은 이제 더 많이 늘어서 한 15%, 뭐 20%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 영상 콘텐츠를 보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관심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예를 들면 내가 이 게임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 게임이 궁금하고 이 게임의 후속편을 내가 보고 싶고 이러는데 게임을 직접 하지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즐기는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 말 그대로 심심할 때 이제 영상 콘텐츠 많이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렇게 심심할 때 내가 직접 게임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대리만족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고 있는 게임의 정보를 얻기 위해 이제 만약에 배우는 거죠. 내가 멀티플레이 게임이 되고 보통은 이제 대전 형식의 게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보다 랭크가 높아야 되고 실력이 더 좋아야 되는 게임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보다 좋은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게임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가장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동네에서 가장 잘하던 사람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던 사람의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력 평준화가 안 되고 동네마다의 뭐 예를 들면 최고의 실력자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온라인에 다 모여서 실제로 실력을 겨루고 점수를 먹이고 랭크를 먹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의 플레이를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만큼 게임 실력들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않으면은 그런 정보들을 얻지 않으면은 내 옆반 친구, 내 친구들과의 게임 대전에서 많이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이기는 게 훨씬 더 재밌으니까 게임이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게임 영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게임 성장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게임이에요. 어몽어스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마피아 게임입니다. 그래서 마피아 게임 많이 하죠. 누가 마피아인지 이제 찾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난 아닌 척하고 마지막에 이제 찾아내는 그런 게임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원래는 이제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면서 재밌게 했었던 게임인데 이게 모바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즐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게임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인기를 얻거나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BJ나 스트리머들 그리고 뭐 유튜버들이 이 게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난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고 그런 콘텐츠들이 하나하나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실제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MAU 액티브 유저, 먼슬리 액티브 한 달에 실제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 게임은 변함이 없었던 거잖아요. 처음 출시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어몽어스라는 게임은 나왔고 개발자들 잘 만들어 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임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많은 분들에게 즐겨지게 된 거는 이 BJ나 스트리머들이 게임을 하면서 재밌는 장면을 많이 퍼뜨려주고 그것들이 유저들에게 다가가면서 많은 플레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이 알려지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흥행할 수도 있는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예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플랫폼들이 그러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저희 같은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외국 기업으로는 트위치나 유튜브 같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을 솔루션으로 제공하진 않겠죠. 보는 것에 이어서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면은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 게임을 잘 하지 못하면은 옆에서 놀릴 수도 있고 잘하면은 옆에서 칭찬하면서 배우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한 행동들이 많은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보기만 하면은 이제 그런 행동들을 많이 못 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고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한테 조언도 하고 싶어 하고 뭐 더 못해도 조언도 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더 못해서 배우고 싶으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 방송을 같이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끼리도 같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게임에 참여하고 플레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곳에서 게임 보면서 같이 채팅을 하고 그 게임에 대한 정보를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하나 이제 추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화면은 이제 트위치 TV에서 방송됐던 화면이긴 한데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그 인터랙션을 스토리를 뭐 선택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게임을 즐긴다던가 이런 인터랙티브한 행동들을 많이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보는 게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스포츠가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e스포츠는 우리나라가 사실 e스포츠의 시작이 어디냐를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전문적으로 e스포츠를 제대로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분명히 맞죠. 우리나라가 전문적으로 방송 장비를 가지고 방송에서 서로 게임을 가지고 대회를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중계 캐스터와 해설자가 나와서 중계를 하고 방송 스튜디오에서 그거를 케이블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e스포츠라고 규정을 해본다면은 e스포츠의 시작은 우리나라 온게임넷 투니버스 시절에 온게임넷에서 가장 먼저 정립이 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뭐 PC방 같은 데서 게임 대회를 많이 했었죠. 저도 어렸을 때 뭐 10만 원 상금 1등 10만 원, 막 20만 원 이런 이 정도 상금 규모를 걸고 PC방 마케팅을 하면서 대회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이제 중계하면 e스포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e스포츠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산업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약 1.9조 그리고 2022년에 약 3.6조가 상승한다고 현재 집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게임을 즐기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보는 사람 중에 또 일정 비율이 e스포츠를 보고 있기 때문에 e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여러 비즈니스의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중계권 수익도 있을 수 있고 뭐 티켓 수익도 있을 수 있고 뭐 프로게이머 산업, 아카데미, 게임을 잘하고 싶어서 학원 가듯이 아카데미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여러 가지 산업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스포츠의 성장, 그 e스포츠의 시청자 숫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가장 인기 있는 e스포츠라고 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가장 인기 있는 플레이하기도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보는 게임 e스포츠 종목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있는 많은 전통 스포츠보다 온라인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관람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미국에서 월드 시리즈, 뭐 NBA 이런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를 관람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어떻게 두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에는 나는 NBA나 NFL 메이저리그 이런 게 훨씬 규모가 큰데 연봉도 그 선수들이 훨씬 많이 받고 스테디움도 훨씬 크고 훨씬 많은 관중들이 막 10만 명씩 들어와서 보고 하지만 온라인으로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e스포츠가 더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의 성장은 이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건 이거죠. e스포츠의 시청자의 평균 연령이 약 28세. 이거보다 조금 더 어릴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자료상으로는 e스포츠 시청자의 평균 연령이 약 28세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전통 스포츠를 보는 평균 연령이 뭐 40대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e스포츠를 보는 시청자들이 어리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세월이 흘러도 나이를 먹어가면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스포츠는 이제 아무래도 전통적인 스포츠보다는 e스포츠에 조금 더 친화적이고 관심을 두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분석이고요. 그 최근 이제 뭐 TV나 그 올드미디어 방송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막 활동하던 연예인분들이나 가수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 TV를 보는 분들의 나이대가 이제 저의 나이대와 비슷해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분들이 나오면서 관심을 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새로운 스타들 그리고 새롭게 컨텐츠들은 이제 케이블 TV 이런 데서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많이 넘어가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많은 끼들을 보여주고 새로운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모바일을 애초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제 조카도 이제 뭐 7살밖에 안 되는데 한 4살, 5살 때부터 이미 본인이 원하는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고 이랬던 걸 제가 보면은 모바일을 애초에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이런 세대들이 앞으로 이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영상이나 컨텐츠를 관람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을 때는 그 인터넷 컨텐츠, 스트리밍 컨텐츠에 가장 적합한 것이 이제 e스포츠와 게임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스포츠는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이 훨씬 더 기대되는 이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 이제 보는 게임으로서 e스포츠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송출하고 있는 리그들이에요. 그래서 LCK는 이제 저희가 제작은 하지 않지만 송출하고 있는 리그고 마찬가지로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ASL은 스타크래프트 1 리그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게임인데 그리고 GSL 스타크래프트 2로 하는 리그고 오버워치 리그는 이제 블리자드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만든 리그 ATS는 그 TFT 리그 오브 레전드의 새로운 장르 중에 하나인 TFT로 진행되는 게임 AHL은 하스스톤 게임 그리고 마지막에 ATL은 이제 철권 격투 게임이죠. 철권으로 진행되는 리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제작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리그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고요. 자, 그럼 보는 게임 시장에서 특히 e스포츠나 이런 게임 시장에서 플랫폼과 BJ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BJ들이 신작 게임 홍보 마케팅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게임 광고도 있었는데 그럼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나와서 재밌는 연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그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런 광고 영상과 함께 실제로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BJ들이 그 게임을 같이 즐겨주는 이런 홍보 효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출시하면서 정말 많은 게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많은 게임들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창구로서 BJ분들이 많이 활용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왜냐면 이제 저 밑에 말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옆집 형 말이 사실 가장 신빙성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맛있냐, 제육볶음 그 식당 맛있냐 그러면은 어떤 거길 안 가본 사람의 말보다는 실제로 그 제육볶음을 먹어본 옆집 형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죠. 뭐 그거 재밌냐 하면 어떤 게임 재밌냐 하면은 그걸 해본 사람 그리고 그걸 할 법한 사람 그런 친근한 형의 말을 오히려 더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BJ들이 그런 친근함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유저들과 함께 소통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게임에 대한 홍보를 할 때 BJ들이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이제 인터랙션과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게임을 직접 모든 유저들이 나오자마자 막 플레이를 할 수도 없고 일부의 게임들은 뭐 돈을 써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좀 알고 싶단 말이에요. 프리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이 게임에 대한 데모 버전 같은 거를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걸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BJ들이 직접 이제 그런 것들을 플레이를 해보고 그 플레이하는 화면들을 유저분들께 이제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그걸 보면서 뭐 질문도 하고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뭐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하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요구하기도 하고 그럼 BJ들이 또 그걸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BJ들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면서 방송도 성장을 하게 되고 게임은 자연스럽게 유저들에게 이 개발을 할 때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만들어 홍보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BJ들이 자연스럽게 녹여서 유저분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유저들 입장에서는 직접 내가 당장 사서 해보거나 앱을 깔아서 해보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화면을 보게 되면은 재밌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훨씬 더 앱을 까는데 장벽을 많이 심리적인 장벽을 많이 허무는 이런 역할을 이제 3자가 모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사 BJ 그리고 유저들에게 인터랙션과 소통의 가교 역할을 BJ들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게임 아이템이나 판매 소통 창구로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게임이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의 계정과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뭐 트위치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의 계정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TV A 유저라면은 이 게임에도 A 유저라는 식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프리카 TV를 예를 들어서 뭐 3시간을 본다. 이 게임 방송을 3시간을 본다 그러면은 이 게임의 아이템이 아프리카 TV 계정으로 들어가고 자동으로 계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의 연계, 사업적인 연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으로 막 이렇게 게임 아이템 가끔 나눠주거나 뿌리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BJ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그 방송을 보게 만들고 실제로 방송을 뭐 2시간, 3시간 정도 충성도 있는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마케팅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인게임 아이템 판매 및 소통 창구로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보는 게임 시장의 플랫폼 중에서 e스포츠 시장과 BJ들의 역할이 이제 같이 보기라는 역할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메인 종목 있잖아요. 우리 전통 스포츠로 치면은 예를 들면 월드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월드컵에 대한 중계는 그 월드컵에 대한 중계권을 가진 보통은 이제 지상파 3사가 중계권을 가지고 이제 중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상파 3사가 각자 메인 캐스터와 해설자를 세팅을 하고 그 화면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 e스포츠는 하나의 방송 제작자가 있고요, 제작사가 있고 그거를 여러 BJ들이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어디 친구들이랑 막 술집이나 이런데 모여서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보는 경험 여러분들께서도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그렇게 하듯이 BJ가 자신의 방 시청자들과 함께 그런 메인 스포츠 종목을 같이 모여서 떠들면서 봅니다. 그래서 기본 중계진에 오피셜 중계진이 있지만 그 중계진의 중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BJ들과 함께 이 경기를 보고 싶어 이러면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 공식 방송보다 지금 보면은 이제 김성태라는 저희 배틀그라운드 BJ인데 같은 대회인데도 메인 중계보다도 이제 김성태 방송에 오히려 한 5배 정도가 더 많은 시청자들이 와서 보는 겁니다. 겹쳐서 2개 같이 보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이유는 호흡하면서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혼자 집에서 축구 볼 때 혹은 혼자 영화 봤을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느낌을 누군가랑 공유하고 싶고 중간중간에 재밌는 장면들이 있을 때 그거를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보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봤다면 지금은 꼭 폰을 들고 보죠. 요새는 폰을 들고 뭐 메신저, 카카오톡이든 뭐든 메신저를 띄워놓고 거기서 같이 보는 친구들과 뭐 단톡방 같은 데서 얘기하면서 보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인 교류를 직접 오프라인으로는 하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지금은 너무나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들에 이미 굉장히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계속 소통하고 공감하고 재밌게 노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BJ들이 같은 방 시청자들 이걸 좋아하는 유저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즐기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더워서 이게 잠깐 외투만 제가 벗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김성태와 공식 방송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 옆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울프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 그 프로게이머 했던 친구예요. 프로게이머 했던 친구가 이제 은퇴를 하고 LCK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를 직접 중계하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이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들이나 그런 얘기, 재밌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야구로 치면 은퇴한 레전드 선수가 그 코리안 시리즈를 보면서 같이 즐기면서 보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썰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내가 못 보던 시청자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야를 많이 얻게 되고 새로운 지식도 많이 얻게 되고 이러면서 e스포츠가 보는 사람들이 점점 저변이 굉장히 넓어지는 이런 역할을 이제 BJ들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e스포츠가 사업화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e스포츠의 중계권 사업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중계권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게임 방송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언어 장벽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게임을 중계하는 거는 언어 장벽이 굉장히 있을 수 있겠지만
게임 화면이라는 건 언어가 따로 없잖아요. 게임 화면은 한국 사람이 보나 미국 사람이 보나 뭐 일본 사람이 보나 중국 사람이 보나 똑같은 게임 화면을 그 안에 뭐 아이템 이름 같은 정도의 언어는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화면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언어 공통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즐기는데 언어 장벽이 별로 없고 다른 나라 말로 나와도 이 상황이 뭔지는 이 게임을 해본 사람이란 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 콘텐츠를 만들 때 그게 글로벌로 뿌려지기에 굉장히 좋아요. 많은 해외 팬들이 그래서 한국의 e스포츠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한국이 e스포츠를 가장 많은 종목들을 만들고 제작을 하고 송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e스포츠 종목들을 해외 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에서 현재 가장 많은 중국 그 유저들도 e스포츠나 게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국가적으로도 e스포츠를 아예 밀어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국가 지능 사업으로도 펼쳐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e스포츠 특히 한국 e스포츠를 많이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한국 e스포츠의 컨텐츠들이 중국으로 수출돼서 플랫폼에서 직접 이제 송출을 하게 되는 이런 사업 중개권 비즈니스 사업이 있고 그 최근에 이제 LCK를 직접 라이엇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사업화이신데요. 그 게임 안에 이게 예를 들면 축구장 안에 그 뒤에 배너, 광고 배너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게임 안에서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중간중간 지형 지물에 이런 식으로 광고 배너가 있고 여기에 뭐 지금 마스터카드인가요? 뭐 이렇게 광고 홍보 배너들이 이렇게 로고들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뭐 맥도날드도 걸렸었고 여러 기업들이 홍보 배너들이 하나씩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화 예시로 이제 게임사와 이제 플랫폼 드랍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게임사의 계정과 스트리밍 플랫폼의 계정을 연동을 하게 되면은 그 연동된 계정끼리 아이템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말씀드렸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 중에 거의 70% 이상이 게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유저가 거의 같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e스포츠를 보는 사람은 좀 더 적을 수 있겠지만 게임 방송을 보는 사람은 플레이하는 사람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유저가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게임을 조금 더 알리고 싶고 우리 게임의 어떤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면은 게임을 오래 플레이하지 못하더라도 보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노출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게임사가 플랫폼과 함께 협업을 해서 자신의 아이템들을 게임을 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지 않아도 보면서 게임 아이템을 얻게 되고 그럼 아이템을 얻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이 아이템을 써보고 싶겠죠. 뭐 스킨을 얻으면 한번 입어보고 싶고 아이템 좋은 거 무기 같은 거 받으면 써보고 싶고 이럴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영상을 보다가 그냥 모바일로 바로 게임을 켜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전통 스포츠 같은 경우는 하는 사람보다 이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야구 이렇게 보곤 합니다만 실제로 야구를 한 거는 언제인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해보고 안 해본 것 같은데 이게 뭐 한번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통 스포츠는 일단 그만큼의 인원을 모아야 되고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 컨텐츠를 본 다음에 그거를 직접 하기까지는 굉장히 큰 허들이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은 보는 것 자체가 모바일 기기나 PC로 게임 방송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플레이하는 게임도 그대로 모바일 기기와 PC에서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게임을 보다가 바로 그냥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보는 유저와 게임을 하는 유저는 다른 전통 스포츠와 다르게 보는 유저와 하는 유저가 그냥 같은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플랫폼과 게임사 간의 계정 연동에 의한 이런 코어 프로모션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게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이제 스킨 드랍 시스템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서든어택에서도 플레이를 하다 보면 스킨을 주는 이런 이벤트를 했었고 발로란트에서도 최근에 이벤트를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라이브 커머스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게임을 주는 그런 프로모션도 있지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성태가 배틀그라운드 우리나라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에서 총기를 김성태 스킨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태 IP를 가지고 게임 안에서 김성태가 쓰는 총의 스킨을 만들어서 이거를 전 세계 유저들한테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이런 판매를 직접 게임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게임을 보는 유저들한테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 유저와 보는 유저와 하는 유저가 애초에 겹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게임을 보면서도 이 스킨을 판매를 가져가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게임사와 플랫폼 BJ의 인게임 아이템 이런 사업화도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계속 더 많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을 직접 만드는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게임을 그냥 만들어서 플레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신경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만들 때 이 게임을 잘 볼 수 있는 피처들을 게임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e스포츠만이 아니고 이 게임을 보기에도 굉장히 편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어서 단순히 플레이하는 것이 아닌 보는데도 편한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주고 있어서 앞으로도 게임을 보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같이 늘어나면서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e스포츠와 이제 스트리밍의 미래는 게임사와 스트리밍 플랫폼의 사업적 연계, 드롭스 클라이언트 스트리밍 연동, 그리고 미디어 중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e스포츠의 여러 기본 콘텐츠들은 다른 미디어의 뭐 케이블 TV나 이런 미디어보다는 모바일 기기,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훨씬 많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중계권이 가장 큰 e스포츠 IP의 사업적인 연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e스포츠라면서 그 안에서 우승팀의 스킨 혹은 이 특정 선수, 굉장히 유명한 이제 뭐 리그 오브 레전드로 페이커라는 선수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선수. 이 선수만 쓰는 어떤 전용 스킨 아이템, 능력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냥 모양만 바꾸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전 세계 팬들이, e스포츠 팬들이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매를 게임 안에서 파는 것보다는 이 게임을 보는 데서 파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게임을 보는 데 특화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니까, 그 선수들은 게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있는 거잖아요. 잘하는 것만이 아니고 보여줄 수 없으면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있기가 어렵겠죠. 이거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팬들이 붙고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동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적 기회가 앞으로도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보면서 즐기고 자란 이런 세대들이 이제 나이를 먹기 시작하고, 실제로 회사에서 많은 경영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되면서부터 e스포츠의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이미지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이제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e스포츠 제작을 하면서 여러 업체들 스폰서나 이런 미팅을 많이 다녀보면은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얘기가 e스포츠가 뭔지 설명하는 것부터 했어요. 이 e스포츠라는 거는 어떤 거고 스포츠와는 다르게 게임으로 즐기는 거고, 그러면 막 시작부터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부터 얘기한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게임을 왜 봐에서부터 그거를 몇 명이라고 봐요? 뭐 그걸 왜 보나요? 그걸 보면 뭐가 좋나요? 막 이런 설명을 2년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런 설명을 이제 거의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많은 이제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e스포츠에 대한 어느 정도 스터디도 많이 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e스포츠나 게임을 하고 자란 세대들이 이제 그런 팀장이나 이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실무자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보면은 예전부터 게임 봤던 분들 진짜 많고, 스타크래프트 예전부터 플레이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렇게 플레이하면서 자랐던 분들이 나 e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꼭 홍보해보고 싶어, 그래서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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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원 본부장님,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착석해 주셔서 방금 이야기해 주신 주제를 가지고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좀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게임 콘텐츠가 하는 콘텐츠에서 보는 콘텐츠로 많이 네. 이제 소비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기반에는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이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네. 강의에서 소개해 주지 못한 좀 아프리카 TV 안에서 소통되는 네. 통용되는 그런 게임 컨텐츠나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은 내가 하는 게임을 자랑하고 싶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BJ 분들이 처음에 이 게임으로, 그러니까 BJ라고 하면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초등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 희망 직업에도 많이 꼽히곤 하는데, 시작은 돈을 벌기보다는 그냥 내가 게임 잘하는 걸 자랑하고 싶다, 네. 보여주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감을 얻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유저들끼리 이제 모여서 채팅을 하고 같이 플레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재밌는 여러 가지 게임과 다른 새로운 콘텐츠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소통하면서 사람이 모이면은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벤트들이. 그런 이벤트들이 일어나면서 게임과 시너지를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임을 하는 BJ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몇 분 정도 아프리카 TV에서 굉장히 많죠. 저희가 하시나요? 처음 BJ를 시작하시는 분, 그러니까 한 네. 번도 방송을 안 했다가 처음 방송을 딱 하시는 분들이 1년에 거의 60만 명?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네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단 시작은 다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을 해보시고 방송을 실제로 이제 뭐 100시간 이상, 100시간이면 이제 정말 많은 시간이거든요. 네. 100시간 이상 해보시는 분들도 1년에 한 5만 명 정도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이제 실제로 방송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회도 직접 만들어보고, 대회를 기획해보고, 그거를 시청자분들에게 펀딩을 받아서 대회를 하는 이런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플랫폼 안에서도 엄청나게 치열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 어떤 게임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든지, 네. 뭐 어떤 재미라든지 소통, 뭐 이런 어떤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아프리카 TV에서 게임 콘텐츠를 이제 제작하실 때 어느 점에 조금 더 특징을 갖고 계신지, 혹은 뭐 다른 뭐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것도 조금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통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라이브도 하지만 VOD를 많이 보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올려져 있는 정보를 검색하고 그거를 배우는 역할에 좀 충실하다면, 저희는 실시간으로 게임을 하면서 그거를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같이 즐기는,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즐기는 이런 느낌에 좀 더 치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육적인 방송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BJ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하면서 라이브에서 즐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 이렇게 콘텐츠 소비의 흐름이 큰 변화를 해온 거는 아까도 계속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우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아프리카 TV의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였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런 전략적인 특징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이 고맙겠습니다. 시기가, 기본적으로는 시기가 이제 굉장히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폭발적으로 온라인 게임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나 여러 온라인 게임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출시될 때, 마침 아프리카 TV가 그것들을 방송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져서 그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저희 대표님으로 계신 서수길 대표님 그때 오셔가지고 모바일로 전환을 굉장히 이제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PC 외부로만 보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왜냐하면 플레이 자체를 PC로 해야 되니까 PC로 플레이하는 화면을 그대로 PC로 보여주는 데서 그쳤었는데,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이걸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모바일로 전환을 빨리 해서 모바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C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밖에 못 보잖아요. 아니면 PC방 가서 보거나. 근데 모바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뭐 대중교통을 타면서도 보고, 돌아다니면서도 보고, 뭐 학교 공강 시간에도 잠깐 보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유저들이, 시청자들이 많이 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준비된 질문이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네. 참여하신 분들 좀 질문을 좋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저런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작 네. 플레이 관람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코로나 전후 혹은 그런 비교해서 게임에 대한 행태가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세요? 네, 그 일단 e스포츠라는 게 이제 관람 문화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죠. 이제 오프라인 관람 문화는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에 와서도 직접 즐기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졌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변화를 느낀 거는 온라인 플레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꼭 와서 같이 플레이를
이제 대회를 했었어요. 안 그러면 각자 숙소나 집에서 하게 되면은 부정행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디지털 환경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선수들이 직접 모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각자 이제 집에서 플레이하거나 연습실 숙소에서 플레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공정하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유저들의 관람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앞으로도 e스포츠 대회나 이런 것들이 공간 제약을 조금 덜 받으면서도 네. 훨씬 많이 경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예, 오히려 약간 그런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e스포츠 관람에서 네. 굉장히 다변화를 또 하는 그렇죠. 그런 강제적으로 계기가 어떻게 보면 될 이렇게 수 있는 것 만들어진 같아요. 거죠. 예, 예. 뭐 어쩌다 보니까. 네. 네, 또 한 분 질문 올려주셨는데 네. 뭐 아프리카 TV 전체 음. 콘텐츠 카테고리 중에서 네. 게임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뭐 지금 게임이 예. 전체 중에 60%에서 65% 정도가 이제 네. 게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컨텐츠로 하기도 쉽고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꽤 많은 과반수 이상의 유저들이 게임 방송을 실제로 보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의미에서 네. 이런 게임 플랫폼의 어떤 향후 전망 뭐 이런 거 간단히 좀 코멘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만 방송하는 플랫폼이 이제 저희는 아니긴 합니다만 뭐 이제 게임이 가장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이 혹은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남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아프리카 TV와 같은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 이제 정말 제가 부서원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이게 쓸모없는 재능이 없다고. 정말 사람들이 막 각자 자신이 가진 재능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스포츠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게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가위바위보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능들을 하나하나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재능들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